안녕하세요. AWS 솔루션스 아키텍트 신정섭입니다. 오늘은 컨테이너 이미지만 있으면 정말 손쉽게 프로덕션 레디 환경으로 배포가 가능한 아마존 ECS 익스프레스 모드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내용에 앞서서 아마존 ECS에 대해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마존 ECS는 컨테이너화된 애플리케이션을 대규모로 실행할 수 있게 해주는 완전 관리형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서비스입니다. ECS의 핵심 가치는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수천 개의 컨테이너를 손쉽게 실행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둘째, 종량제 요금으로 실제 사용한 만큼만 비용을 지불합니다. 셋째, 빠른 배포와 스케일링으로 비즈니스 민첩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AWS의 보안 및 규정 준수 기능과 긴밀하게 통합되어 있습니다. 아마존 ECS가 얼마나 널리 사용되고 있는지 몇 가지 수치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매주 30억 개 이상의 ECS 태스크가 실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AWS에서 새롭게 컨테이너를 시작한 고객의 65% 이상이 아마존 ECS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2025년 아마존 프라임데이 기간 동안의 수치입니다. 하루 평균 1840만 개의 태스크가 AWS 파게티에서 실행되었는데, 이는 전년도 대비 77%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처럼 ECS는 이미 전 세계 수많은 기업의 프로덕션 워크로드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있고, 특히 스타트업에서 애플리케이션 현대화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컨테이너를 프로덕션 레디 환경으로 배포하는 것은 아직도 어렵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개발자 관점에서 아마존 ECS의 배포 프로세스를 살펴보면 생각보다 그 과정들이 상당히 복잡할 수 있고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VPC와 ECS 클러스터를 프로비저닝 해야 합니다. 그리고 ECS 태스크가 어떻게 프로비저닝 되어야 하는지 태스크 정의를 생성해야 합니다. URL 인증서 프로비저닝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서비스를 외부에 노출하기 위한 ALB와 해당 타겟 그룹, 리스너 및 기타 구성도 프로비저닝 해야 합니다. 이제 ECS 태스크를 생성하고 ALB에 연결하는 ECS 서비스를 생성합니다. 변동되는 트래픽 수요에 맞게 애플리케이션 오토 스케일링 정책을 정의합니다. 클라우드 와치로 매트릭과 로그를 노출하고 알람을 정의하여 실제 프로덕션 레디 운영을 합니다. 즉, 하나의 컨테이너 이미지를 배포하기 위해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쳤는데요. 이러한 복잡성을 해결하기 위해 아마존 ECS 익스프레스 모드가 출시됐습니다. 익스프레스 모드는 세 가지 핵심 가치를 제공합니다. 첫째, 애플리케이션 배포를 가속화합니다. 단일 명령으로 복잡한 과정 없이 컨테이너 기반 애플리케이션을 즉시 배포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인프라 구성을 단순화합니다. AWS 모범 사례에 따라 필요한 인프라가 자동으로 구성되며 개발자가 로드 밸런서나 오토 스케일링 정책을 직접 설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셋째, 필요할 때 전체 제어권을 유지합니다. 익스프레스 모드로 시작하더라도 요구사항이 복잡해지면 언제든지 ECS의 전체 기능에 접근해서 세밀하게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익스프레스 모드의 주요 특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먼저 컨테이너화된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하기 위한 단순화된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기본으로 컨테이너 이미지와 IAM 역할만 선택하면 애플리케이션이 자동으로 배포됩니다. 둘째, 프로그래마틱 배포를 지원합니다. AWS CLI 명령어는 물론이고 클라우드 포메이션, CDK, 테라폼 같은 인프라스트럭처 애즈 코드 도구를 통해서도 배포할 수 있습니다. 셋째, 익스프레스 서비스의 라이프 사이클 관리가 간편합니다. 복잡한 설정 없이 서비스를 업데이트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필요할 때 모든 ECS 리소스에 대한 전체 접근이 가능합니다. 단순화된 구성에서 고급 구성으로 원활하게 전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얼마나 간단한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 왼쪽에 CLI 명령어를 보시면 AWS ECS Create Express Gateway 서비스 명령어 하나로 배포가 완료됩니다. 필요한 파라미터는 3개입니다. 컨테이너 이미지, 태스크 익스큐션 롤, 그리고 인프라스트럭처 롤. 이 단일 명령어가 오른쪽에 나열된 모든 리소스를 자동으로 생성합니다. 클러스터, 태스크 데피니션, ECS 서비스부터 시작해서 애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와 리스너 룰, 타겟 그룹까지 구성됩니다.
SSL TLS 통신을 위한 ACM 인증서도 자동으로 발급되고 보안 그룹, 오토 스케일링 정책, 클라우드워치 로그 그룹과 매트릭 알람까지 모두 자동으로 설정됩니다. 여기서 새롭게 등장한 인프라스트럭처 롤의 역할이 명확해지죠. 이처럼 다양한 인프라 리소스를 자동으로 생성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해당 권한을 가진 역할이 필요한데 이것이 바로 인프라스트럭처 롤입니다. 기존에는 이 모든 리소스를 개별적으로 이해하고 설정해야 했지만 익스프레스 모드를 사용하면 단 한 줄의 명령어로 프로덕션 레디 환경이 완성됩니다. 익스프레스 모드는 인프라스트럭처 에즈 코드도 완벽하게 지원한다고 했죠.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클라우드 포메이션 템플릿으로 익스프레스 모드 서비스를 배포할 수 있습니다. AWS ECS 익스프레스 게이트웨이 서비스라는 새로운 리소스 타입을 사용하며 익스큐션 롤 ARN, 인프라스트럭처 롤 ARN, 그리고 컨테이너 이미지만 지정하면 됩니다. 이렇게 IAC를 활용하면 버전 관리도 가능하고 여러 환경에 일관되게 배포할 수 있으며 기존 CI/CD 파이프라인에도 쉽게 통합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포메이션 외에도 당연히 CDK나 테라폼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동일하게 익스프레스 모드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서비스의 라이프 사이클 관리도 매우 직관적입니다. 익스프레스 서비스는 자체 API와 콘솔을 사용해서 업데이트와 삭제를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사용자를 대신해 프로비저닝 되는 리소스에 대해 학습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콘솔 화면을 보시면 익스프레스 모드로 생성된 서비스는 매니지드라는 배지가 표시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배지가 있는 서비스들은 익스프레스 모드의 단순화된 인터페이스로 관리할 수 있고 필요하면 하위 리소스인 태스크 데피니션 혹은 서비스 설정에 직접 접근해서 세밀한 조정을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익스프레스 모드의 또 다른 강점은 비용 최적화입니다. 일반적으로 각 서비스마다 별도의 어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를 프로비저닝하면 비용이 빠르게 증가되는데요. 하지만 익스프레스 모드에서는 생성된 ALB가 최대 25개의 서비스에 자동으로 공유됩니다. 이 공유는 호스트 헤더 기반 리스너 규칙을 통해서 이루어지고요. 각 서비스는 고유한 URL을 가지고 ALB는 호스트 헤더를 보고 적절한 타겟 그룹으로 트래픽을 라우팅합니다. 이 방식은 ALB 비용을 특히 여러 서비스에 분산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에서 여러 개의 작은 서비스를 운영할 때 이 비용 효율성이 크게 향상됨을 알 수 있겠죠. 또한 ECS는 연결된 대상 그룹 수에 따라 ALB를 자동으로 확장하거나 축소합니다. 익스프레스 모드는 AWS 모범사를 기본으로 적용합니다. 애플리케이션 모니터링을 위한 헬스 체크가 자동으로 구성되고 ALB와 ECS 모두에서 헬스 체크가 설정되어 비정상 태스크는 자동으로 교체됩니다. 고가용성을 위해 멀티 에이지 배포가 기본 지원됩니다. 태스크가 여러 가용 영역에 분산 배치되어 단일 장애 지적을 방지하고요. CPU 사용량 기반의 자동 스케일링이 설정됩니다. 기본값은 CPU 60%를 타겟으로 하며 트래픽 증가에 따라 태스크가 자동으로 확장됩니다. SSL TLS 종류는 자동 인증서 갱신과 함께 제공됩니다. ACM에서 발급된 인증서가 자동으로 갱신되니까 인증서 만료 걱정을 하실 필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클라우드워치 컨테이너 인사이트를 통해 통합 로깅 매트릭이 제공됩니다. 요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익스프레스 모드 사용 시 추가 비용은 없습니다. 익스프레스 모드 자체는 무료입니다.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프로비저닝된 리소스에 대해서만 지불됩니다. 파게이트 컴퓨팅 리소스, 애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 그리고 클라우드 워치 모니터링 비용이 포함되고요. 기존 ECS와 동일한 비용 구조를 가지면서 설정의 복잡성을 없앴다고 보시면 됩니다. 추가 요금 없이 편의성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익스프레스 모드의 큰 장점이죠. 마지막으로 익스프레스 모드의 대표적인 사용 사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발자 관점입니다. 인프라 전문 지식 없이도 컨테이너 기반 웹 애플리케이션과 API를 빠르게 실행할 수 있습니다. 개발자는 애플리케이션 코드에 집중하면서 백포 복잡성을 단일 명령으로 단순화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플랫폼 팀 관점입니다. 팀에게 최소한의 매개 변수로 간소화된 배포 경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요구사항이 발전함에 따라 사용자가 직접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도록 AWS 리소스에 대한 전체 액세스를 유지합니다.
즉, 익스프레스 모드는 시작은 간단하게 필요하면 확장하세요라는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마존 ECS 익스프레스 모드의 핵심 개념과 특징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실제로 얼마나 간단한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콘솔에서 컨테이너 이미지 하나로 서비스를 배포하고 URL을 받아서 접속하기까지의 전 과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익스프레스 모드 데모를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아마존 ECS 콘솔 메뉴로 들어오시면요. 이렇게 익스프레스 모드라는 게 새로 생긴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보시면은 제가 이미지 URI, 그리고 태스크 익스큐션 롤, 인프라스트럭처 롤 세 가지만으로도 배포가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넣으면 되시고, 특히 이제 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생성되는 자동 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따로 뭐 설정하실 필요는 없는데요. 이렇게 URI만 넣으시면은 바로 생성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추가적인 설정도 당연히 가능한데요. 뭐 특정 클러스터를 지정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컨테이너 관련된 뭐 환경 변수, 태스크 롤 같은 것도 지정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실제 컴퓨팅 자원 관련해서도 CPU 메모리 값을 여러분들이 지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플레이스홀더는 뭐 딱히 뭐 지정을 안 하셨을 경우에 디폴트로 설정되는 값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네트워킹 로그, 뭐 태그 같은 것도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미리 생성해 놓은 그런 클러스터가 있어서 한번 살펴보면요. 여기 디폴트라는 클러스터 이름으로 자동으로 생성된 익스프레스 모드인 거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 서비스에 익스프레스 모드라는 이 배지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들어가 보시면은 실제로 기본적으로 이런 옵저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컨테이너 인사이트 기반으로 자동으로 설정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로고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리소스 같은 경우에도 이게 이제 익스프레스 모드로 서비스를 만들게 되면은 이런 리소스들이 쭉 차례대로 생성이 되게 됩니다. 예. 그래서 뭐 클러스터, 뭐 텍스트 데피니션 뿐만 아니라 뭐 이런 식으로 로드 밸런서 관련된 리스너, 타겟 그룹 이런 것들이 쭉쭉쭉쭉 생성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디플로이먼트까지 돼서 애플리케이션이 실제로 동작을 하는 수준까지 자동으로 배포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한번 이제 실패가 한번 됐었네요. 그래서 두 번째 시도에 이제 석세스를 한 거고요. 컨피규레이션 보면은 이런 식으로 롤 같은 거 지정이 다 돼 있고요. 클라우드 워치 로그 그룹 다 돼 있고요. 그리고 컴퓨팅 리소스, 네트워킹 관련된 게 다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이제 서비스 메뉴로 가보시면요. 이 서비스를 이제 클릭을 하시면은 쉽게 이제 딜리트를 하시거나 업데이트를 하실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업데이트가 또 두 가지 모드로 바뀌었어요. 업데이트를 누르게 되면 이게 이제 익스프레스 모드다 보니까 이미지 URI라든지 익스큐션 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추가적인 컨피규레이션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퀵 서비스 업데이트라는 메뉴를 가보시면 이렇게 URI 그리고 환경 변수 정도로 빠르게 업데이트 하실 수도 있습니다. 생성 같은 경우에도 두 가지 모드가 있죠. 일반적인 서비스를 생성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클러스터에 또 익스프레스 모드의 서비스도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여기서 한번 추가를 한번 해볼까요? 네, 익스프레스 모드로 한번 서비스를 한번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우리 한번 해보죠. 그리고 한번 기본값을 좀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CPU를 한 2로 하고요. 이렇게 컴퓨팅 리소스만 좀 다르게 해보고요. 오토 스케일링도 뭐 미니멈 넘버 오브 태스크를 뭐 2로 한번 수정을 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기본값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익스프레스 모드가 바로 이렇게 실행이 되면서 리소스들이 생성되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재밌는 거는 이제 클러스터는 기존에 우리가 디폴트에서 생성을 했기 때문에 따로 생성된 건 아니고요. 텍스트 데피니션은 생성이 됐겠죠. 그리고 로드 밸런서도 25개까지는 같은 클러스터에 대해서는 공유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로 생성되지는 않을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바로 로드 밸런서는 기존 거를 활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어, 짧은 시간 안에 바로 세팅이 됐죠.
디플로이먼트도 아직은 생성은 안 됐지만 조만간 디플로이가 될 거고요. 자, 이 어플리케이션 URL을 좀 살펴볼게요. 우리가 실제로 익스프레스 모드 서비스를 생성을 하게 되면 이 어플리케이션 URL이 자동으로 생성이 되는데요. 아까 전에 우리가 먼저 사전에 생성했던 이 URL가 자동으로 다르게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URL을 눌러보시면 이렇게 바로 실제 이 애플리케이션 서비스에 접근이 가능한 걸 아실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저희가 방금 전에 생성한 것도 이렇게 어플리케이션 URL이 별도로 생성이 되죠. 네, 아직은 서비스가 아직 안 올라와서 503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게 아마 이제 다 준비가 되면은 여기로도 접근이 가능할 겁니다. 한번 로드 밸런서 보시면은 리스너 한번 가볼까요? 가보시면은 보시면은 어 호스트 헤더 규칙 기반으로 이렇게 컨디션이 설정이 돼 있죠. 그래서 아마 첫 번째 생성했던 익스프레스 모드 서비스 그리고 두 번째 서비스 이렇게 추가가 된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 호스트 헤더 기반으로 라우팅이 된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태스크가 지금 배포 중이죠. 그래서 아까 저희가 미니멈 태스크 개수를 두 개로 했기 때문에 지금 하나는 배포가 된 것 같고요. 나머지 하나가 배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태스크가 다 배포가 돼서 어, 헬스 체크가 성공이 되면은 이제 디플로이먼트가 끝나게 되는데, 요거 보시면은 태스크가 하나씩 하나씩 올라가고 있죠. 네. 이게 기본적으로 이 익스프레스 모드는 까나리 배포 방식을 기본으로 합니다. 예. 그리고 다른 디플로이먼트 그 전략은 아직까지는 제공을 하고 있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서비스를 만드실 때만 활용하실 수가 있고, 익스프레스 모드에서는 일단은 까나리로 배포가 된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예. 여기 써 있죠. 빌트인 리니어 앤 까나리 배포가 적용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어, 지금 다 배포가 된 것 같습니다. 네, 배포가 다 된 것 같고요. 이제 익스프레스 모드 가보면은 리소스는 아직 뭐 헬스 체크가 아직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진행 중이라고 나오는데, 그렇죠? 조만간 완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로그를 보니까 애플리케이션 정상적으로 다 올라온 것 같은데요. 이제 디플로이먼트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 된 것 같습니다. 액티브로 떨어졌고 애플리케이션 URL도 네, 다 접근이 되죠. 네, 그리고 실제로 솔리티 보면은 이런 식으로 네, CPU 유틸라이제이션 값들이 이렇게 올라왔고요. 나머지 값들도 정상적으로 다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데모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